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경보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214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경보제약은 15%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이제 종근당 그룹 내에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료 의약품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당이 현재 코로나19 나파벨탄이죠.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해서 임상 2상을 마무리를 했고, 그 임상 2상을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허가 신청을 했죠. 동시에 이제 임상 3상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죠.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승인받은 거는 국내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가 있겠고요. 이제 제2호 치료제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종근당이 제2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원래는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적응증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여기서 이제 효과만 좀 입증하면 된다. 효과라는 거는 결국에 이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만 좀 입증이 되면, 약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픽픽 죽고 그러면은 굉장히 약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안전성이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유효성만 좀 입증이 된다면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 나파벨탄이 먹는 약으로서 굉장히 손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2의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제 이제 경보제약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뉴스가 하나 좀 있었는데요. 종근당 코로나 고위험군의 효과가 탁월하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거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해지면서 어제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까지 해서 세 종목이 모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고, 경보제약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 덕에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해서 뜨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보제약은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승인이 받게 되면,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종근당의 이 나파벨탄 원료 의약품을 경보제약이 또 납품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보제약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2의 치료제로서 종근당의 나파벨탄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뭔가 이 경보제약을 좋게 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이 경보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좀 찍어 드렸었던 부분인데, 경보제약이 지난 이제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종근당 바이오하고도 종근당 홀딩스하고도 뭐 차트가 비슷하고요. 12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 그 다음 종근당 바이오나 이런 것들하고도 차트의 흐름들이 12월달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게 비슷하고, 오늘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올라가죠. 결국에 이제 흐름들이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총이 좀 낮다 보니까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달 고점 찍고 나서는 경보제약이 계속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가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항 때는 이 가격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이 가격이 기술적인 좀 저항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자리고 매도 자리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반등의 관점으로 좀 봤던 거고, 이때 올라갔을 때는 좀 저항의 매도의 관점으로 좀 봤던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고, 좀 아쉽게도 주가가 이전 저점을 좀 지키면서 여기서 추세 전환을 했으면 좋은데 주가가 가지 못하고 더 밀려 버렸어요. 밀리면 다시 이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단기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붙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시초가부터 떠서 이 국면을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추세를 하락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 이어왔었던 그런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지금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오늘 갭이 발생이 됐어요. 갭 공간이라는 거죠. 이 공간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도 있고, 앞으로 뭐 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조건부 승인과 임상 3상을 통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경보제약도 분명히 같이 갈 텐데, 오늘 요 발생한 갭이 상대적으로 조금 찜찜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이제 경보제약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가게 되면 앞으로 저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한 11,500원 근처, 11,500원 근처가 이 부근 전후가, 이 부근을 기점으로 급반등이 나왔고 주가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바닥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준은 11,500원 정도가 일단 1차적 최종 방어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락의 종착역이 결국에 11,500원을 기점으로 멈추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추세선을 좀 벗겨내면서 이 위에서 그냥 슈팅 한 번 정도 눌렀다가 이 위에서 슈팅을 바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와서 11,000원 최종 방어선까지 한번 눌렀다 갈 것이냐는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오늘 이제 경보제약이 아침에 시초가가 떴어요. 아침에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요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후에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 않는 가운데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속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시.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의 형태로 보면 저는 일단 오늘 터진 이 경보제약의 상승은 이 전고점이나 이런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오늘 상승이라고 봅니다. 매물 소화 이후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한가를 가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이제 시초가가 떴는데, 시초가가 떴죠. 떴는데 후속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남은 시간에 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에 딱 마감되면 기가 막히겠죠. 그죠? 예, 장대 양봉에 딱 마감되면은 기가 막힌 이제 이런 추세 전환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오늘 이제 후속 거래량이 없이 후속으로 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갭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종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나느냐, 아니면 남은 시간에 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이 연속될 수도 있고 상승 이후에 조금 반납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 상승은 하나의 과정 중의 일부분인 거죠. 이동안 하락을 했고, 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있었고, 그런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제 그 바닥을 만들고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어차피 최종 종착역은 조건부 승인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상 3상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종근당은 움직일 거고 경보제약도 덩달아 같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아까 뉴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종근당이 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다수 국가와 나파벨탄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영국발 또는 프랑스, 일본발, 러시아발 뭔가 공급 소식
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원료 의약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거를 이제 공급하는 경보제약의 주가도 결과적으로 또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좀 잘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경보제약의 주가의 흐름도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상승은 그동안 하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이면서 동시에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세를 좀 돌려놓으면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보제약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동안에 경보제약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끌고 오셨던 분들도 드디어 이 하락에 좀 마침표를 찍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 방어선은 한 11,500원 정도라고 보고요. 과연 얘가 좀 내려와서 요 갭을 메울지, 여기까지 갭을 메울지, 아니면 이 위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서 여기서 단기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보거나, 만약 여기서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갭을 메우러 내려오면 거기서 좀 타점을 좀 잡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보제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대응의 영역이겠죠. 이 종목을 그동안에 좀 좋게 보고 끌고 왔었는데 떨어져서 힘들게 시간을 좀 보내오셨던 분들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냥 본전에, 아니면 나는 좀 조금이라도 수익이니까 팔아야지, 이런 분들의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내려오거나 눌러줬을 때를 한번 정도 경보제약의 또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아보면서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 사실 기회가 단기간에 좀 오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이대로 끝난다면 점진적으로 주가는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매수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이후에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경보제약이 이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새롭게 또 추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도 많고, 앞으로 행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 그게 이제 오늘이 시작이다. 오늘 상승이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되는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왔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외인들 매수했던 것들 오늘 좀 차익 실현하면서 다 또 수익 실현을 한다면 또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밑에서 자리 잡고 외인들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 또 들어오는 걸 또 봐야 되거든요, 수급은.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놨던 걸 좀 차익 실현하는 날도 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단기적으로 현 구간에서 좀 타점을 좀 잡아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